한글 공부는 해랑쌤과 금해랑입니다. 독일 한글학교 선생님들께 강의를 하고 질문을 받았는데요. 10가지 질문을 정리를 하고 그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0가지는 받아쓰기, 한자 교육, 그리고 한글 떼기, 또 복수 표준어, 획순 교정, 조기 한글 교육, 한글 떼기부터 맞춤법까지 완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 쓰기 지도, 또 문해력까지 정말 다양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질문, 받아쓰기 어떻게 불러줘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받아쓰기 불러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음절 단위로 불러주기 하고 소리 나는 대로 불러주기. 여러분은 어떻게 불러주시나요? 아빠와 같이 나뭇잎을 씹어먹는 기린을 봤지 라는 문장이 있을 때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불러주시나요? 아니면 아빠와 같이 나뭇잎을 이렇게 음절 하나하나 따로 불러주시나요? 어떤 방법으로 불러줘야 맞을까요? 소리 나는 대로 불러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받아쓰기는 한국어를 맞춤법에 맞게 제대로 표기하는 능력을 키우는 시험이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말을 할 때 음운 변동을 적용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소리와 표기가 달라져도 어때요? 소리 나는 대로 불러야 맞는 거죠. 많은 음운 변동이 일어나죠. 같이, 구개음화, 나뭇잎을, 사이시온, 니은첨과 비음화, 연음, 씹어, 연음, 먹는, 비음화, 기린을, 연음, 받지, 음절의 끝소리 규칙, 경음화까지 이렇게 발음의 편의를 위해서 다양한 음운 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한글을 아주 능숙하게 읽는 학습자라도 받아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받아쓰기를 어떻게 가르칠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장기적이고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읽기 연습을 충분히 하는 것입니다. 한글 떼기 마친 후 체계적으로 읽기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연음과 음운 변동의 원리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어떤 문장이라도 막힘없이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읽기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읽기 연습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쓰기를 하면 학습 부담은 높고 효과는 낮습니다. 학습자는 맞춤법이라는 미로 속을 헤매는 느낌을 받게 돼요. 읽기 연습을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는 쓰기 연습을 해야 되는데 유형별로 난이도를 조절합니다. 처음에는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는 받아쓰기부터 확실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 받아쓰기로 진행을 합니다. 각 음운 변동별로 왜 발음이 변하는지 생각하게 하고 소리가 변하더라도 쓸 때는 원래 형태를 밝혀서 써야 한다는 표기법의 원리를 알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당장 초등학교에 가서 받아쓰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읽기 연습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쓰기 시험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먼저 급수표 문장을 받아쓰기 해서 학습자의 실력을 파악하세요. 틀린 글자가 적다면 틀린 글자를 여러 번 읽게 하고 소리가 어떻게 변했는지, 원래 형태가 무엇이었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쓰면서 외우기보다는 읽기를 통해 발음과 표기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받아쓰기를 연습하게 하세요. 받아쓰기를 시켜봤는데 틀린 글자가 너무 많다. 그럴 때는 우선 문장을 여러 번 읽히세요. 그리고 한 문장씩 받아쓰기를 진행합니다. 중간 단계로 음절 글자로 읽어주는 것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나뭇잎을 이거를 불러줄 때 나뭇잎을 빨리 읽으면 나뭇잎을 이렇게 읽는 거야. 이런 식으로요. 틀린 부분을 고치고 난 다음에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세요. 10개의 문장을 한꺼번에 다 받아쓰기 하지 마시고요.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는 글자부터 확실하게 알게 한 후에 연음, 비음화, 구개음화 등을 유형별로 나누어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받아쓰기 지도할 때 알아야 되는 꿀팁 5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틀린 글자는 지우지 말고 색연필이나 색볼펜으로 고쳐쓰기 하세요. 틀린 부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받아쓰기 하고 난 다음에 채점을 아이가 스스로 하게 하세요. 이 채점하는 과정 자체가 학습에 큰 도움을 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0개 문장을 한꺼번에 받아쓰기 하지 말고요. 한 문장씩 차례로 진행을 하세요. 채점은 문항당 10점씩 하지 말고요. 틀린 글자 하나당 1점씩만 감점하세요. 그러면 5개 틀려도 95점이죠. 그리고 하나하나 알아갈 때마다 듬뿍 칭찬해 주세요. 칭찬은 최고의 동기부여입니다. 제가 신세계 아카데미에서 받아쓰기 지도를 할 때 같은 과정을 2-3번씩 듣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받아쓰기 공부 과정에서 배움의 기쁨을 느끼는 아이도 있고, 또는 그 학습 과정 자체에서 뭔가 선생님에게 칭찬을 받고 친구들을 만나고 그 모임이 좋아서 받아쓰기 과정 자체도 좋아하는 아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받아쓰기를 할 때도 정말 칭찬이 먼저이고요. 항상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